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지난 11일 수요일 오후 2시 22분경 그저께입니다. 이 로열레인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 미용실 헤어월드에서 묻지마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 동포 및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DK넷 라디오에서는 당일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어제 업데이트 소식에 이어 오늘은 추가 목격자 취재로 파악한 보다 자세한 정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총격 사건으로 업소 운영주와 종업원, 손님 1명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고 피해자 모두 한인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저희 DK미디어 보도편집국은 사건 발생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취재진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생생한 사건을 취재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경찰차들이 그 헤어월드 앞을 차로 바리케이트를 쳤고 또 노란색 줄을 그어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평일 한낮에 평화롭게 운영되던 한인업소에서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일 달라스 한인 상권에는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인근 일부 상가들은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헤어월드는 한인분들이 많이 찾는 코마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코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고 있던 중이었다라고 밝힌 한인 동포 D씨는 총소리가 들리면서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놀라서 다시 마트 안으로 대피를 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경찰 사이렌 소리들이 많이 들리면서 이거 큰 사건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 사고가 발생한 미용실 헤어월드 안에는 당시 몇 명이 있었던 건가요? 사건 당시 헤어월드 안에는 총 8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장과 그리고 종업원이 있었고 또 손님들 그리고 또 피부관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있었습니다. 네. 해당 업소는 앞쪽에는 이렇게 미용실이 영업이 되고 그리고 뒤편으로 피부관리실로 나눠져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업소 앞쪽 이 미용실 부분에서 출입문 들어가자마자 이 미용실 부분에서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다른 고객들은 피부관리 그쪽이나 아니면 다른 옆쪽에 앉아 있어서 다행히 화를 피했습니다. 네, 이 사건 현장의 목격자 진술을 DK넷에서 유일하게 직접 확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많은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고 속속 이제 주류 방송국에서도 이제 나와서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대기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헤어월드 안에서 한인 여성 2분이 이 경찰들의 조금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취재진이 그쪽으로 몰렸었는데. 예, 그러니까 직접 그 총격 사건을 목격한 어떻게 보면 거기 이제 커스터머로 있었던 맞습니다. 분들인가요? 한인 여성 2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순간 이제 많은 그 카메라들이 몰려드니까 이분들이 정말 패닉이 온 것 같았어요. 예. 사색이 되셨고 너무. 그 이전에도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안에서 조사를 받으셨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카메라들 오니까 놀라면서 이제 저희 한국 사람인 거를 알고 이 카메라를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네. 이 외국 기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 카메라를 물리면서 이제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아주 제법 자세하게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예. 자, 현장에 있던 그 한인 여성 목격자는 본 취재진에게 총격범이 무기를 장전한 채로 다짜고짜 들어와서 총을 그야말로 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 A씨는 총격범은 돈이나 금품 등을 요구하는 위협의 기미는 전혀 없었다라면서 갑자기 이 가게 문이 벌컥 열렸고 이어 무작위로 총을 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총을 쏘고 그렇습니다. 바로 나갔다 이런 얘기인가요? A씨에 따르면 범인은 일반 권총이 아닌 자동소총 같은 긴 형태의 총, 그러니까 장총을 지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는 이후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A씨는 총격범은 손님 머리를 만지고 있던 원장 선생님 쪽을 향해 총을 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그래도 그 짧은 순간 당황된 순간이었는데도 그 순간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예. 원장의 팔에 피가 튀었고 머리 쪽으로 그리고 머리 관리를 받던 이 손님은
허벅지 그리고 허리 쪽에 총 2발을 맞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종업원도 다리 쪽에 총을 맞은 것 같다라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 또한 이 사건 현장에는 총격범이 남긴 여러 발의 이 탄피들이 발견되면서 당시의 참혹한 상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사건 후 경찰이 얼마나 빨리 도착했나요? 네, 달라스 경찰은 911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를 했고 접수 후 약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최소 4발의 총격이 가해졌고 이 중 3발은 미장원 입구에서 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한 피해자들이 팔과 다리 등의 총상을 입었고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부상이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예. 이들 한인 여성 부상자들은 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또 치료를 받았는데 이 인근 업주 한 분이 또 증언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런 웅성웅성 자신은 총소리는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많이 나서 나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 그리고 이 미용실 안에서 그 원장 알고 지내던 분이니까 원장분은 자기 발로 걸어서 나왔고 그리고 다른 손님이 이런 들것 같은 거에 실려서 예. 나와서 근데 얼굴을 가렸다. 예, 병원에 실려갈 때. 네, 그렇게 증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병원에 도착해서 한 4시간 정도 이 원장은 치료를 받았고 한 지인으로부터 이제 통화를 들었는데 치료를 이제 잘 받았고 곧 퇴원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을 예, 다행히 이제 생명에 위협은 없는 부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총격범이 미용실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총을 쏘고 그리고 바로 도주했다고 했잖아요. 뭔가 좀 알려진 바 있나요? 이 총격범에 대해서? 네,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공개된 TV 영상 등을 보면 총격범은 흑인 남성으로 마스크가 아니라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면을 쓰고 있었고 총을 들고 업소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헤어월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한 동포는 유리창 건너로 시커먼 복면을 쓴 사람이 총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모습에 놀라자마자 곧바로 총소리가 들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본 취재진에게 총격범의 모습을 설명해 준 한 목격자는 건물 주차장에 총격범의 차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로얄레인 선상에 있습니다. 이 헤어월드 건물이 그 로얄레인 그 상에 그대로 시동이 켜진 채로 차를 세웠다라고 했고 주차장을 건너온 총격범이 총을 난사한 후에 재빨리 타고 온 이 젓갈색 미니밴을 타고 다시 도주했다라고 그 상황을 묘사를 해 주었습니다. 네, 이 총격범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설명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1일 수요일 늦은 밤에 달라스 경찰이 총격범은 키가 5피트 7인치에서 5피트 10인치 정도이고 곱슬곱슬한 중간 길이의 머리와 수염을 가진 마른 체형의 흑인 남성이다라는 공식 설명을 했습니다. 예, 얼굴은 복면을 써서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얼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격범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이 젓갈색의 다크한 미니밴 이미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니밴, 타고 온 미니밴이 이게 상당히 좀 계획된 범죄라는 것이 그 차량 플레이트 넘버를 띄고 왔다고 합니다. 플레이트 넘버도 알 수가 없는 네. 거네요, 지금. 공범 여부 확인된 게 있나요? 네, 저희 DK 보도 편집국 취재에 따르면 이날 총격 사건이 있기 한 30분 전에 한 흑인 여성이 미용실을 방문한 것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예. 업소에 있던 한 한인 동포는 미용실 원장이 영어가 능숙한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또 흑인 머리는 다루기가 좀 어려워서 결국 이 찾아온 여성을 돌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가 지난 후 총격이 발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물론 이 여성과 이 총격범과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명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자, 한편 이번 총격 사건의 피해자가 모두 한인 여성들이라는 이유로 인종혐오 범죄가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의구심도 물론 들고 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건 장소에 있던 이 당 목격자들은 본 취재진에게 총격범이 금품이나 돈을 요구하거나 이를 강탈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에 한인 및 아시안 여성들이 많이 찾는 미용업소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인종 증오에 대한 범죄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또 사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달라스 경찰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며 이번 총격이 증오범죄라는 증거는 아직 찾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이를 배제하진 않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 수사를 돕기 위해 경찰뿐 아니라 연방수사국 FBI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이 총격 사건의 동기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이 사건 발생 후 인근 한인 업소들 아무래도 이런 이제 사건의 동기에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더욱이나 또 두려움을 느낄 것 같은데 이 한인 동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인 동포 K씨는 로열레이 및 헤리아인스 지역은 대표적인 한인 상권 지역인데 한인 동포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정말 많지 않냐 그러면서 이번에 한인 미용실을 지정을 해서 총을 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이 미국이 총기의 나라인데 달라스 지역 한인 상권들은 이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같다라면서 로얄레인 이 한인 상권만 봐도 건물 등에 이 CCTV가 없거나 아니면 노후화돼서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사실 이게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들 그리고 건물주들이 범죄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더 가지고 보안 대책 시급하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또 피력을 했습니다. 네. 사실 또 헤어월드가 있던 건물에도 CCTV가 몇 개 설치는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경찰이 확보한 CCTV도 이 건너편 은행에 있는 그 CCTV 그리고 옆에 있는 코마트 CCTV를 통해 그 확보된 영상들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자체 건물에 있는 CCTV가 제대로 작동이 되거나 화질이 좋았으면은 글쎄요 범인 색출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우리 한인분들도 업소나 이런 건물 등에 CCTV 같은 거에는 좀 돈을 너무 아끼시지 마시고 이런 범죄 예방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말 주변에 이 총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총기가 있는 곳에 이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렇죠. 이 부분 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오늘 발행되는 코리아 타운 뉴스 KTN에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달라스 경찰국에서는 이 총격범을 잡기 위해서 이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국에도 연락이 왔는데 이 한인 미용업소 묻지마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아는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담당 형사가 티모티 존스톤입니다. 이 디텍티브 티모티 존스톤 전화가 214-671-3523 214-671-3523 또는 이메일 timothy.johnston@dallascityhall.com timothy.johnston@dallascityhall.com으로 이 아는 정보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라임스타퍼에서도 이 결정적인 제보에 현상금 $5,000를 걸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가능한데요. 214-373-TIPS 214-373-TIPS로 전화하셔서 아시는 분들 혹시 이에 관련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